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7일 수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각국 법인세율에 공통의 하한선을 설정하자고 제안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로 불리는 이 구상은 공정한 글로벌 과세 경쟁을 위해 모든 국가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법인세율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벌써부터 법인세 인상을 예고한 미국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고자 각국 법인세율 경쟁력을 훼손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한세율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2조 달러 이상 대형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했습니다. 각 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 법인세율을 21%에서 28%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첫 번째 접근입니다.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높아진 본토 법인세의 부담을 느끼고 더 낮은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한세율은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도입을 검토해온 이슈로 OECD가 본래 검토했던 배경과 최근 옐런 장관의 발언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OECD는 빅테크들이 과세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규정을 악용해 조세 피난처나 저세율 국가에 서버를 설치한 뒤 다른 나라에서 막대한 광고 수입을 일으키고도 낮은 세금을 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통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설정해 빅테크들이 이 세율보다 낮게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벌여 차액을 추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OECD 논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적정 수준으로 검토된 최저한세율은 12%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옐런 장관의 제안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탈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20 논의 과정에서 주요국 간 난상 토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금융감독원이 5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의 피해자 분쟁 조정 결과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원금 100% 반환 공고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이어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두 번째 사례입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다자간 배상을 주장해온 NH증권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NH증권은 20일 안에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펀드 부실의 책임 소재가 아직 명쾌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에 가까운 상품이었다고 해도 사모펀드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올해 미국 경제 전망을 낙관했다는 소식입니다. 대규모 부양책을 집행한 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내 접종률은 지난달 말 기준 이미 전체 인구 대비 30%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던 해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경제연구소장은 백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접종되고 있다며 금융위기 때와 달리 금융과 부동산 위기를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 및 ESG 관련 종목이 유망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으로 금융 및 에너지 업종 역시 유망하다고 추천했습니다. 한편 미중 대립이 심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은 조금 훼손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는 지난 30년간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통합돼 왔다며 아무런 고통 없이 세계화 과정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 역시 지식재산권과 경제체제 확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시장에서 국가 주도형 기업과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네이버페이 운영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네이버로부터 분사한 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결제가 늘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덕분입니다. 네이버페이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를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흑자 전환을 계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카드 업계의 불만도 커질 전망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